저는 잘 모르지만 그 버지라블로가 엄청 원래 어디였지?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자기가 브랜드를 차리고 그 디자이너 자체가 유명해지고 제가 전시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카카오랑 루이비통이 콜라보를 해서 전시회를 한 거였거든요. 교환사에 다녀온 이유가 제가 프랑스 파리로 다녀왔거든요. 파리가 약간 패션의 어떤 성지? 또 약간 패션과 관련해서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게 블랙핑크가 컴백을 했잖아요. 뮤직비디오에서 그 개량 한복, 약간 스타일리시한 한복을 입고 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게. 구독? 그럼 이제 반대로 이건 좀 아쉬웠다는 강의가 있을지. 아쉬움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소재 수업이 기초 수업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드로잉 수업이나 소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1학년, 2학년 때 들어놔야 졸업 작품 할 때 엄청 도움이 돼요. 근데 저는 그걸 4학년 때 졸업 작품을 끝내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들었으면 세 번째 좋은 수업이라고 넣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소재 수업이니까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고. 네, 직접 만져본다. 아, 스와치라고 하거든요. 네. 샘플 아세요? 아, 네, 이렇게 네. 잘려져 있는. 네, 뭔가 약간 핑킹 가위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 아, 네, 네, 뭔지 네. 알아요. 원단 보러 가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정장 맞춤 정장 같은 네네. 거 이렇게 볼 때 고르는 그런 네네. 그 책처럼 이렇게 막 넘길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스와치를 이제 모아놓은 게 스와치북이고 이제 동대문 원단 시장에 가면 스와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보면서 해야 되게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실험 수업도 직접 태워보고 해야 뭐 소재성도 알고 정보나 이제 학업에 도움이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런 걸 하는 수업이니까 네, 원래. 딱 이런 수업만 듣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내용 자체는 너무 좋았고 온라인 강의로 넘어오게 되면서 보고 만지고 해야 되는 소재 수업이 조금 아쉬울 수 있었겠네요.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정말 아쉬운 걸 말씀드리면 네네. 필수 전공 수업이에요. 네. 알아서 이제 유출을 해주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뭔가 피상적이어야 됐다고 할까요? 내가 뭘 배웠는지 남아있는 수업이 없는 수업이 있었어요.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변 다 학생들조차 이게 평가 요소도 좀 뭔지 모르겠다. 교수님 자체도 이 과목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못한 교수님들이 조금 계세요.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에브리타임에서 네. 이제 강의 평가. 강의 평가를 보잖아요. 네. 근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의상학과는 상대적으로 남기시는. 잘 안 남기는 편이 많아서 에브리타임을 참작이보단 주변 선배님들이나 분명히 동기들한테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 교수님의 네. 특성이 어떻다, 수업이 네. 어땠더라. 필수 과목이나 너무 급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과목은 얘기를 들어보고 피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죠. 뭔가 피상적이긴 하나 학점은 잘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진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진짜 궁금한데요. 보통 주변 사례를 살폈을 때 어떤 진로를 갔는지. 사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매거진으로 가신 분도 있고 패션 부분에도 이제 대기업이 있겠죠. 대기업에서 이제 디자인 부분이 있고 MD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MD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백화점 쪽도 가세요. 유학을 가시는 분도 있고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엔 진짜 다양해진 게 복수 전공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하고 그렇죠. 이 과랑 정말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과를 가기도 해요. IT 쪽을 가는 분들도 있고 한 40%나 50% 미만 정도로 원전공을 살리는 편인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홈쇼핑 부분도 있네요. 다양한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걸 좀 인지를 하시고 수업 때마다 명사특강도 가끔씩을 해주시는데 이런 사례도 있다 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제시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길을, 다양한 길을. 네. 그래도 제가 인문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40% 50% 정도면은 전공을 살리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아, 네. 근데 사실 뭔가 저희 학과에서만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탈패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탈패션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주변 동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접도 많이 보고 다른 회사 면접도 많이 보잖아요. 네. 패션계가 아닌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면접 질문에서 패션학과인데 왜 여기에 해서 뭔가 그런 어떤 명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찾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탈패션을 하고 싶었던 친구도 결국 패션을 간 사람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축하해. 근데 어떻게 탈패션 안 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탈패션이 되게 힘들다. 인식이 되게 특수과라는 게 박혀 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그것 때문에 조금 비율이 좀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고요. 제가 주변 사례를 봤을 때는 자세한 건 학과 사무실에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대 분들이 다른 쪽의 어떤 진로를 갖고자 희망을 한다면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거를 하려다 보면은 그거를 하는 사람들과 경쟁할 만한 경쟁력도 갖춰야 되고 동시에 내가 원전공이 예술대학인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하는 설명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 납득시키려면은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면은 영주 씨는 진로를 좀 결정하셨는지. 제가 이번에 막학기를 마쳤어요. 근데 사실 저는 교환학생도 경영 쪽으로 갔거든요. 아.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시해주는 목록이 있어요. 네. 근데 의상학과는 딱히 그 목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영학 쪽으로 간 게 있고 의상학과를 살려서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은 스스로 좀 찾아야 돼요. 아. 되는 학교를 알아서 찾아봐야 돼가지고 많이 가는 학교가 있긴 한데 가신 선배나 연락처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셔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후배들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진로. 교환학생 중에서 조금 시야가 좀 트이는 경우가 좀 많아서 실제로 많이 뜨였고요. 거기서 좀 생각을 많이 하다가 나 뭐 해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려고 하고 하반기에 인턴이나 이런 걸 하고 상반기에 3학점을 이제 들으면서 취업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네. 연관성이 없으면 저는 취업을 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까 아. 면접에서 그랬듯이. 네네. 그래서 애초에 패션 회사나 이런 거는 원전공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정말 연관성이 있는 분야인 거잖아요. 네. 패션 회사 쪽을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음. 나머지 한 부분은 제가 경영학을 복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큰 그런 건 없지만 네.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은 뭔가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편이거든요. 아, 네네. 경영에서 마케팅은 가지 않겠다 이런 느낌. 좋아하는 걸 딱 고르기보다는 지워 나가고 사실 코로나 여파로 취업 시장이 거의 마비됐죠. 마비가 됐잖아요. 패션 회사 쪽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타격을 많이 받았구나. 네, 아무래도 매출이 직격타가 맞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고려를 해보면 그 두 가지 분류 쪽에서는 경영학 경영학을 목전을 좀 살리는. 살리는 편이 좀 더 저에게는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실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진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갑자기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게 다양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조금 좋아하는 브랜드나 아니면 뭐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버지라블로가 엄청 원래 어디였지?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자기가 브랜드를 차리고 그 디자이너 자체가 유명해지고 세계적인 어떤 입지를 가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그 이름을 딴 브랜드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브랜드, 네네. 가브리엘 샤넬이나 그쵸 뭐 그쵸. 제가 전시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카카오랑 루이비통이 콜라보를 해서 전시회를 한 거였거든요. 전시회를 가면은 이제 루이비통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놨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네. 한 사람의 어떤 그 일대기 그리고 영화로도 아까 영화 얘기 맞아요. 잠깐 하셨지만 영화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사실 그런 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보통 전공자들한테 인기 있는 브랜드나 전공자들은 보통 정말 스타일이 근데 정말 다르거든요. 그쵸 회기로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긴 하죠. 사실 조금 패션업을 하다고 인스타나 이런 거 네네. 되게 다양해지기도 했는데 제 주변이나 이런 데선 확실히 약간 미니멀리즘을 좀 추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블랙 진짜 좋아하고 오히려 약간 항상 뭐 뭔지 블랙 이러고 블랙을 좋아하는 분들 많고 이제 학생들도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 이제 옷을 입고 그쵸. 졸업 작품이나 이제 디자인 하는 게 딱 티가 나거든요. 그쵸. 자기의 것이 묻어나겠죠. 네. 자기 평소에 입는 것이나. 네, 최근에는 학생들이 되게 해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중국인 학생 학우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진짜 많아요. 최근엔 유럽 학생들도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스타일 이런 게 다른데 중국이 조금 화려한 패턴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색상도 되게 강한 걸 되게 그쵸. 좋아하고 빨간색 좋아하고. 네, 색상이나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에 비해 한국인 학생은 되게 미니멀한 걸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학번 기준으로. 약간 무채색 쪽. 네, 많이. 저는 근데 약간 무채색은 아니고 좀 네. 밝은 거 좋아하고 생평형 색색 좋아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환학생 다녀온 이유가 제가 프랑스 파리로 다녀왔거든요. 파리가 약간 네. 패션의 어떤 성지? 진짜 그냥 에펠탑을 갈수록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패션위크가 파리 패션위크가 있잖아요. 정말 유명한. 네네. 요번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입장은 정말 뭐 실무 관계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보통 가기 때문에 셀럽들이나 근데 그 주변에서 이제 셀럽들의 패션을 볼 수 있죠. 네. 진짜 전문적인 포토그래퍼도 있어요. 그 막 이만한 카메라 들고. 네네 대포 다 대포 왕대포 막 이런 느낌이고 패션쇼에 만약에 프라다 패션쇼 같은 네. 경우에는 보통은 프라다 옷을 입고 오겠죠. 제가 프라다를 가봤고 샤넬을 가봤고 셀린느를 가봤고 보통 명품 브랜드 위주로 갔어요. 톰 브라운도 가보고 저는 약간 그래도 딱 특정한 브랜드 옛날엔 좀 디올 제품을 많이 좋아하긴 했어요. 뭔가 스타일이나 디올 역사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지만 되게 색감은 좀 다 좀 튀는 걸 좋아했는데 그걸 직접 보고 나서는 톰 브라운이 정말 톰 브라운. 네, 뭔가 되게 제 스타일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제일 패셔너블한 제가 봤을 땐 패셔너블한 느낌 제일 뭔가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뭐 톰 브라운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정장을 꼭 사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또 약간 패션과 관련해서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게 블랙핑크가 컴백을 했잖아요.
촬영 문제로 지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거라서. 뮤직비디오에서 그 개량 한복, 약간 스타일리시한 한복을 입고 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그룹인데 한복을 입고 나오면서 한국적인 것, 그런 패션이 같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패션이 정말 음악이나 주류 대중문화, 문화 전반에 걸쳐서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실감을 했고, 또 블랙핑크 관련해서 네. 그 4명 그룹의 멤버들이 각각 다른 브랜드의 협찬을 받아서 네, 맞아요. 의상을 입잖아요. 제니 같은 경우는 샤넬? 인간 샤넬로 되게 네, 약간 그쵸. 밈처럼 돼가지고 유명하기도 하고, 디올 협찬도 받고, 네. 그리고 리사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셀린느 협찬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셀린느 이제 패션쇼 같은 경우 갔었을 때도 네. 이제 포토그래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 리사가 오냐고 계속 어. 리사의 그걸 행방을 찾고, 음,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그 교환학생 가면 알겠지만 K-팝이 정말 확실히 진짜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술집이나 이제 바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방탄이랑 그쵸. 이제 블랙핑크 노래는 정말 나오고, 그렇게 약간 쌍두마차 같은 느낌이죠 지금. 네, 혁오 같은 경우도 원래 프랑스에서 콘서트 하려고 했으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저도 원래 예매를 했는데 못 가게 됐고요. 하여튼 그 막 혁오, 저도 혁오 좋아하는 편인데 네. 그 가면 같은 거 쓰고 네. 약간 혁오도 약간 패션 쪽에 다양한 시도를 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리고 그 레트로한 풍의 어떤 엄청 큰 정장 같은 거 네네. 입고 와서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네, 당시 그때 되게 유행이에요.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옛날에는 아저씨 정장 막 맞아요. 아빠 정장 막 이랬잖아요. 패션이란 거 자체가 배운 지식을 활용합니다. 네네. 패션인 것 자체가 변하는 거를 기준으로 그 의미 자체가 변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션이라는 단어 중에 유행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 네. 그냥 유행이 패션이다 이런 그쵸. 느낌, 시대를 계속 반영하는 느낌이 맞아요. 강하고, 클래식이란 용어가 이제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인기 받는 거, 그걸 약간 클래식한 옷이라고.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생각해보면 되게 일상적인 용어들도 뭔가 찾아보면 되게 그러네요. 재밌는 용어들이 많아요. 전공 분이 아니신 분들은 정말 이런 걸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실무 용어나 그런 걸 조금만 알 뿐이고, 아, 네. 사실 패션 용어들 중에 일본 용어도 되게 많거든요. 아, 네. 그런 용어를 좀 안 입뿐 이제 오히려 음. 스타일이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중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옷을 안 입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 관심이, 높은 관심이. 네. 갑자기 제가 궁금한 걸 여쭤봤다가 블랙핑크까지 얘기하게 됐는데 학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에 특장점이 있다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현명하다고 느낀 게, 제 영상을 일단 많이 봐주신 거, 그게 현명하다는 게 네. 맞는 것 같은데